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4차시 수업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배울 부분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우리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페이지 18페이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흥미롭게 한번 접근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이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일어났듯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탐구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제가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더 폭넓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면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굉장히 지금 공포스럽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영화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그래서 그 영화가 바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일어난 이 현상하고도 매우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이 예고편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No, she said she was jet lagged.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3 to 5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Beth! Mom? No, go up to your room, honey. So we have a virus with no treatment protocol and no vaccine at this time. You had a seizure this morning, Beth. She had a history of seizures, No. allergies. As of last night, there were 32 cases. Unfortunately, she did die. Right. He says, can I go talk to her? Mr. Amos, your wife is de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Is there any way someone could weaponize the bird flu? Is that what we're looking at? Someone doesn't have to weaponize the bird flu. The birds are doing that. Watch this. It's transmission, so we just need to know which direction. On day one, there were 2 people, and then 4, and then 16. In 3 months, it's 1 billion. That's where we're headed. They're calling out the National Guard. They're moving the president underground. People will panic. Get away! It will tip over. The truth is being kept from the world. Cook your samples, destroy everything. Hello. I need you to get me the names of everyone who serviced this room. It's an emergency. You can't panic now. I know. I'm gonna get you home. I got people too, Dr. Cheever. We all do. Don't talk to anyone. Don't touch anyone. Stay away from other people. Get back in your car! We're not sick! It's figuring us out faster than we're figuring it out. It's mutated. It's figuring us out faster than we're figuring it out. It's mutated. 네, 우리 영상을 함께 살펴보셨듯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접촉, 그 접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는지 몰랐죠. 근데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근데 지금 코로나19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의 차이는 살상 능력은 훨씬 더 이 영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한 치사율이 10%가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지금 서로 사람이 못 만나도록 차단하고 거리두기하고 정말 진짜 거리에 사람이 없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진짜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10,000명씩 아직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미 영화에서 잘 담아내서 저거 예언과 같은 영화였다, 막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바이러스, 우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로 정리를 하시면서 수업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바이러스, 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 퀴즈로 제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명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제가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뭘까요? 힌트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지금 시기에 한참, 작년에도 한참 유행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은 RNA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요 두 번째 바이러스는요, 그 무시무시한 에이즈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 에이즈. 이것도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도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코로나19, 요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로 살펴보시면, 요렇게 생긴 바이러스, 이거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무슨 바이러스 유명하죠? 그렇죠. 장염에 걸리는, 배탈 나는 이런 바이러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중독과는 또 다릅니다. 왜? 식중독은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로 일어난 장염은 그래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하고 요거는 약간 각이 졌어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하면 이 편도, 그래서 어린아이들 목감기, 뭐 성인들도 걸리긴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쉽게 걸리는 감기, 이거와 관련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로 라이노바이러스라 해서 얘도 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더 정보를 드릴 건데요. 그렇습니다. 퀴즈로 냈던 이 바이러스, 독감과 관련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특징, 뭡니까? 스페시픽하다는 겁니다. 스페시픽하다는 게 뭐냐? 타겟하는, 공격하는 숙주세포가 따로 있어요. 이 첫 번째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포만 공격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를 보통 공격한다고 합니까? 그죠? 폐에 있는 세포, 기관지에 있는 상피세포, 이런 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폐렴 유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걸리는 목감기 맞습니다. 코감기, 아주 가볍게 걸렸다가 낫는 감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의 점막세포만 공격을 하고요. 아까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편도와 목 주변, 인후.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잘 아듯이 에이즈 바이러스. 이거는 면역세포만 공격하죠. 아주 그래서 지혜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그 군대에만,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특히 헬퍼티3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그 세포만 공격을 해서 우리 몸에 면역작용을 못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 아까 얘기했죠. 장염. 그러니까 이거는 장에 있는 상피세포. 이거와 관련이 있겠죠. 이러한 바이러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바이러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타겟 세포가 있어서 그 타겟 세포만 공격한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심화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정말 다른 종인가? 얼마나 차이가 큰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그게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생명체로 봤을 때는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종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감기, 에이즈로 인해서 걸리는 그러니까 그 HIV로 인해서 걸리는 여러 가지 에이즈,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같은 경우는 다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렇지만 박테리아, 폐결핵, 그 다음에 식중독, 이런 것들은 또 박테리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이 뭐가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만 우리에게 교과서에서도 약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부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일단 바이러스는 세균의 50분의 아니면 100분의 1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크기는 나노미터 크기다. 우리 나노미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노미터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작아지는 단위냐면요. 미터에서 밀리로 되는 거. 대충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아질지. 미터에서 밀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 정도 크기로 작아지는 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작아지는 정도입니다. 밀리에서 마이크로까지가 또 몇이냐?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크로에서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 얘도 10의 마이너스 3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나노미터가 얼마나, 그럼 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나노미터.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바이러스. 그러면 박테리아는 한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둘의 차이는 딱 요거로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무슨 구조?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왜? 우리 생명체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였습니까? 반드시 생명체는 세포 구조여야 된다. 세포 구조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요. 안에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사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갖춰야지 기본적인 세포 구조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예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얘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결정체예요. 단백질 결정체인데 그 안에 뭐가 가지고 있냐? 유전물질만 딸랑 있는 단백질 결정체. 그러니까 이게 세포냐? 아니에요. 세포막도 아니고요. 안에 효소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세포예요. 그래서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구분하는데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스스로 물질 대사도 해요. 얘는 생명체.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을 우리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모형 박테리오 파지 만들기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이 활동을 오늘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박테리오 파지가 무엇인지는 바이러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그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두시고 생명과학 1에서도 분명히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박테리오 파지,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제가 함께 보는 영상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생긴 애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요게 이제 박테리오 파지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겉은 뭘로 돼 있다? 단백질 결정, 단백질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껍데기. 그래서 그냥 숙주세포를 못 만나면 걔는 그냥 결정체예요. 전혀 생명체 같은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단백질 껍데기에 안에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DNA 기반입니다. 그래서 DNA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 녀석의 타겟 세포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이 녀석의 타겟 세포는 바로 대장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타겟 세포는 대장균. 그러니까 박테리아, 대장균만 얘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딱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주입합니다. 그럼 그 유전 물질이 누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발현이라고 해서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유전자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되면 걔네들이 겉껍데기를 만들고 걔네들이 조합이 돼서 세포를 뻥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의 세포 안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의 개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세포는 어떻게 되고? 죽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생활사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HIV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근데 보통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다고 하죠. 그거는 뭐냐면요. DNA를 주입하면 걔네들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에 이렇게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막 증식을 하기 시작해서 그 안에 엄청난 바이러스의 재조합이 생기면서 그 세포를 빵 터뜨리고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한 10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에이즈는 뭐예요? HIV 바이러스는 훨씬 더 길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마다 잠복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자기들의 증식을 위해서 터뜨리고 나와서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코 점막세포가 파괴되는 거랑 폐세포가 파괴되는 건 어디가 더 심각하겠어요? 맞습니다. 폐세포가 공격받는 게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면역세포의 그 헬퍼 T셀만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 HIV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겟세포가 공격을 받냐에 따라서 심각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요번에 우리 교과 영역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요 두 부분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은 뭐다? 그렇다. 유전 물질은 가진다. 그래서
어디서만. 숙주 내가 중요합니다. 숙주 밖에서는 물질대사 못해요. 숙주에서만 물질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돌연변이와 진화도 일어납니다. 근데 무생물적 특징은 뭐예요? 그죠? 독립적 물질대사는 불가능. 세포 구조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포 구조도 아니에요. 그리고 숙주가 없으면 핵산으로 쌓인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탐구 과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지금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중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쪽에 대한 관심사는 지금 모두가 많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드릴 거고, 그리고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꼭 좀 더 관심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PPT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까지 하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자세하게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특히 지금 우리 현상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이번 배웠던 영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제가 이제 컬럼도 관련 기사들도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컬럼 기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탐구 과제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이 감염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뭘로 된다고 그러죠? 바로 비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말. 그죠? 비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비말이 뭐냐? 매우 작은 물방울. 근데 뭘로 보통 형성됩니까? 기침을 하면 이 기침에 있는 이 아주 작은 그 물방울이 그 안에 뭐를 함유한 채, 아까 바이러스 사이즈가 몇이에요? 나노미터잖아요. 그거를 함유한 채 다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코 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강 안에 이제 또 이 기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보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비말을 통해서 보통은 제가 그래서 코로 가기가 굉장히 좋겠죠. 코에 있는 점막세포 아니면 비강 안에 식도의 길이 아닌 기도로 가는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러면 코의 점막세포로 간다고 해서 그 세포에서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스페시픽한 세포만 공격한다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만 공격한다? 딱 두 가지 나오죠. 섬모 상피세포인데 어디에? 기관지. 그래서 기관지. 그리고 폐 중에서도 폐포 상피세포. 그러니까 폐포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폐가 이렇게 하얗게 섬유화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섬유화된 것은 폐결핵하고는 또 달라요. 폐결핵은 한번 섬유화가 되면 회복이 안 되는데 얘는 회복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또 관련된 팩트 체크도 되게 많았습니다.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폐 기능이 회복이 안 돼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한 사례로는 회복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관지와 그 폐의 상피세포만 공격한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길을
이 기도로 가는 길과 어쨌든 요 코 속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방어를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코로나19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감염 통로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칼럼들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치료법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쪽은 우리가 배우는 영역하고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탐구 과제에 대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네, 제가 아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실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한번 적으셔서 과제를 제출을 하시고 진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얘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고 싶은 영역도 많을 것이고 자율적으로 한번 발표도 준비를 해보시면 심화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배울 텐데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그렇게 막 뭐 외워야 될 거나 뭐 많이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은 우리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 알다시피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단독으로 학문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새 학문들이 그렇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종합하여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은 맞습니다. 근데 생명과학과 비슷한 학문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생화학도 있고요. 생화학은 화학적인 여러 가지 생명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분자들, 생화학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그런 생물 정보학과 관련된 정보학, 공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화학, 그 다음에 뭐 물리학. 그래서 요새 이런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추구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은 식량 증산. 여러분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식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그런 효과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식물의 원리들도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명과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병치료. 네, 그래서 요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 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걔네들을 치료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핫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과학, 특히 이제 새로운 질병과의 싸움들 이런 것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항상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맞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미리미리 갖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항상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석유값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석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석유는 다 고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에너지는 분명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통합과학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원자력. 근데 원자력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융합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생명과학적인 궁극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생활에 각각의 우리 필요한 영역과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잘 배워놓으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용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벌써 4차신데요. 오늘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생명과학 특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 개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이제 많이 또 지칠 시기입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그리고 저도 최대한 흥미롭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방이나 관심에 대해서도 좀 더 생겼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